제가 모르고 그냥 열어놨더라고요. 혹시나 나중에 예약하려고 보는데 없어가지고 당황할까봐 제가 그거를 조정을 해놓은 줄 알았더니 그날만 조정해놓고 조정 안 해놨나봐. 그래서 계속 떠 있었나봐요. 저녁 9시요. 저녁 9시고 취소도 그날 11시까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도 오셔야 되고 해서 미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은 금요일 수업은 그렇게 하니까 인지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런 편이라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닥 별로 많은 걸 개선하지 못하고 좀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과연 그게 왜 그런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되게 노력한 만큼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응. 엄청, 그러니까 물론 그 노력이라는 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겠지만 너무 한 가지에 매몰돼서 몸만 그냥 단순히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몸에 대해서 알고 시작돼야 되거든요. 자기 몸을 안다라는, 자기 몸이니까, 내 거니까 당연히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몸에 대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단순히 그냥 어떤 방향성만 이렇게 해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자기 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느낌이 없어요.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을 진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실천도 중요해요. 되게 몸을 실제적으로 실기도 되게 중요해요. 실기. 근데 이론도 있어야 돼요. 실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내가 거기가, 테라피를 제가 이제 많이 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감각이 조금 깨어나라고 시키는 거지, 테라피 자체가 전혀는 아니지만 치유력이 별로 오래 가지도 않고 근본적인 치유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자기 거기를 테라피하고 움직일 때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돼요. 자기가 뭐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테라피하고 감각이 좀 깨운 다음에 여기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계속 관찰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성은 해부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부학하고 대입시키려고 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진짜가 되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 되는 느낌이네, 저렇게 했으니까 좀 잘 되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덜 아프네, 이렇게 해서는 전혀, 왜냐면 몸이라는 게 굉장히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변해요. 내 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미세하게 안에서 계속 변하고 내장기관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련하실 때 이렇게 접목해서 하실 수 있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몸만 움직여서 개선되는 거는 진짜 젊은 애들, 한 20, 30대 애들, 그분들은 아직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왜곡되지 않았고, 근활성화가 그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만 해서도 좀 치유되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질병에 가까운 건 아니지만 만성으로 계속 아파.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를 해서 이론과 실기를 같이 접목을 해서 내가 뭘 덜 쓰기, 이게 우리 몸이 그거 하나라고 해서 한 개만 딱 쓰면 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흉근 망가졌다고 해서 소흉근만 보면 안 되고, 광배가 망가졌다고 해서 또 광배만 봐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보상 자극이 많이 돼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몸을 주시기에 이 몸이 한 개 고장 나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 다른 거 보상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죽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한 개 죽은 거만 생각하고 그거만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몸은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날개뼈라고 하면, 날개뼈 주변에 근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또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이가 없어도 잇몸이 대신할 수 있게 얘를 다른 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왜곡이 많이 되니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저번 주엔 장여군 해줬어요, 내가. 그죠? 대답 없어요? 아닌가? 딴 거 해줬나? 기억이 안 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스무리띠,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뭔가 개선을 하려면 기억력은 필수예요. 공부하는데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예습 복습을 안 한다는 거죠. 예습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복습은 별거 아니에요. 복습은 자기가 그것을 꺼내서 한 번 되뇌이면 그게 복습이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없으면 계속 장기 기억으로 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요. 아침부터 또 화가 분출하셔가지고요. 제 요가원 원장이 화가 분출하셔서. 한 번씩 잘 보여요? 다 보이나? 좀 붙어서 봐요. 지금 아사나 할 거 아니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 과연 팔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팔을 쓰라고 하면은 진짜 다 팔만 써요. 이 몸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팔을 단순히 팔만 지금 들고 있죠. 이 사람 이 해부학 그림에 팔 들 때 뭐가 늘어나요, 지금? 이게 광배근인데 등 뒤에 있는 엄청 큰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다 늘어나야 돼요. 팔을 쓸 때. 단순히 팔만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광배 전체 여기 저체 팔 들 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다 자라락 타고 와야 되고, 팔을 몸 쪽으로 딱 붙일 때는 얘가 척추 쪽으로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광배가 수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을 드는 건. 그리고 돌아서 앞쪽도 있어. 앞쪽은 이게 이제 대흉근이에요. 대흉근 쇄골에서부터 흉골에 붙어 있어요. 흉골뼈. 대흉근이 팔을 이렇게 할 때 늘어나야 돼. 멀어질 때, 내 몸하고 멀어질 때. 그리고 몸하고 가까워질 때 대흉근이 좀 이렇게 수축해서 이쪽으로 가주는 거. 그럼 우리가 평소에 팔을 이렇게 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벌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죠. 거의 대부분 몸 쪽에 붙여놓고 있죠. 그러면 대흉근이 거의 쓰일 확률이 없죠. 따로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팔을 쓸 때 몸통하고 연관성을 이거 그러면 보면 바로 대입돼요? 대입 안 되잖아요. 그럼 왜요? 그럼 왜 알아야 돼요? 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본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왜요? 인지할 수 있어요. 인지하고 그거를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로 자기 몸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이거를 자기가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얘를 집중해야 돼요. 얘를 이 결을 보고 이거를 내 몸에 대입시키면 돼. 똑같은 거 그대로 있어. 팔을 쓸 때도 똑같이 그대로 써요. 그거는 명상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 거화하는 게 이제 그게 명상인 거거든요. 내 거로 체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대흉근도 저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 쓸 때 한번 느끼려고 해야 돼요. 이거를 팔을 쓸 때.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팔을 들어요. 팔을 옆으로 쫙 들면서 앞에 있는 대흉근이 이렇게 쭉 팔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랑 같이 똑같이 연결시킨다고 상상해요. 앞에 있는 대흉근. 모르겠으면 이 반대쪽 손으로 해서. 대신에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눈으로 봐서는 고유수용 감각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눈으로 봐서는 생기지 않아서 그냥 느끼려고 해야 돼요. 대흉근, 쇄골에서부터 흉골에까지 이렇게 있는 애야. 팔을 들 때 얘가 늘어난다고 했어. 늘어날 때 근결의 모양이 이러했어. 머리에서 들어갔으면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볼 때 내가 팔을, 우리 아시탄가 여기에서 팔 드는 게 엄청 많지 않아요? 팔 엄청 많이 들죠. 팔 들 때 여기 광배가 있죠. 이 뒤에 있는, 그러면 이번에는 광배야.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뒤에 있는 광배가 팔을 들 때 쭉 늘어나. 다시 몸통 쪽으로 갈 때 척추 쪽으로 다라락 수축해. 다시 마시고 들 때 쭉 늘어났고, 다시 돌아올 때 광배가 제자리로 차라락 내려와. 반대쪽도 해보면서 쟤처럼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려올 때 돌아가고, 쭉 팔을 들 때 광배가 늘어나야 되는구나. 그래도 마이솔 오래 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고유수용 감각이에요. 근데 이게 초보 처음 하신 분들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유수용 감각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울도 없고 선생님 보고 하지도 말라 그러고 드리시티 하고 그대로 계속 움직이게 하고 호흡에 집중하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감각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을 이제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들 때는 이때도 이 대흉근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흉근이 쭉 팔 따라서 쭉 앞에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봐. 이 모양 그대로. 그리고 눈을 감고 이걸 상상하면서 팔을 들어. 이걸 늘려서 상상하면서 팔을 들어. 반대쪽도 해보고. 이게 뭐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맨땅에 헤드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상상력이야. 요가는 상상력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를 내가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도가 있어야지. 지도가 없어. 그냥 가르쳐가지고. 지도야 해부하기. 그래서 이 대흉근은 팔을 들 때 움직여야 된다. 근데 대흉근이 움직이려면 사실은 원래 이 숨이 움직여야 돼요. 원래 대흉근은 호흡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때 숨을 마시고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고 먼저 치잖아요. 항상 멘트 할 때 마시고. 내려올 때도 내쉬고 먼저 치잖아요. 멘트를. 그거는 먼저 내쉬라는 뜻이야. 먼저 마시고 행동을 하고 먼저 내쉬고 행동을 해야 돼요. 숨이 제일 1순위예요. 근데 다 마시면서 막 들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와서 내쉬거나 팔 다 들고 마시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잘 안 쓰여져요, 이 대흉근이. 얘는 호흡 근육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서 팽창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자체로만 잘 안 움직일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광배는 얘는 되게 다양한 운동을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팔을 뒤로 할 때, 앞으로 갈 때 이 근결이 다 다라락 따라가고 뒤로 올 때 수축해요. 그래서 앞으로 팔을 가져갈 때 이 등 뒤에 있는 근육들이 다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뒤로 보낼 때 얘가 수축하게 돼요. 팔 뒤로 보낼 때. 그래서 우리가 팔 뒤로 보내는 애들 할 때 얘가 다 수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로 상상할 때는 광배근이 약간 연미복 알죠? 연미복 이렇게 된 연미복. 그리고 아니면은 뒤로 이렇게 잡아주는 코르셋 있죠. 코르셋, 그 비비안니 코르셋처럼 그런 식으로 팔을 뒤로 보낼 때 그런 걸 자꾸 상상하면서 내 등이 그렇게 모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팔을 써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팔을 앞뒤로 움직일 때는 또 이 광배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우리가 팔을 앞으로 많이 쓰지 뒤로 많이 써요? 앞으로 많이 쓰죠. 그럼 광배가 항상 늘어나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러면은 손을 팔을 뒤로 보는 게 어려운 게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나 이게 이제 한쪽 패턴으로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제 부하가 되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40 넘어가면 다른 방향성을 계속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날개뼈예요. 날개뼈가 있어. 이 날개뼈가 이거 걷어낼게요. 얘는 삼각근, 후삼각근이어서 걷어내고 얘네들이 날개뼈에 이렇게 다 붙어있는 근육들이에요. 근데 이 날개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어디에 가서 붙어있어요? 팔뼈에 가서 이렇게 상완골 위에 붙어있죠. 이 팔이 이쪽으로. 그래서 찍어볼까? 이거 눌렀다 저거 누르고 싶다가 진짜 사람 헷갈리게 하네. 이게 이제 날개뼈 위에 있는 근육 극하근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딱 붙어 있는 애가 소원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 여기는 있구나. 지워볼게.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근육 있죠, 요거. 이게 날개뼈 안쪽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견갑하근이에요. 저게 이제 팔을 내외전을 되게 심하게 시키는 근육이어가지고, 50견의 아주 주동 근육이라고 하고, 움직임을 한번 보면, 이거 다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도 자꾸 시키죠. 이런 운동 단순히 그냥 시킨다고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돼요. 뭐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팔만 해요. 팔만. 알아야 돼. 이 안쪽에서 뭐가 움직여야 되는지 느끼면서 해야 돼가지고 그래야지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제 대흉근도 움직여야 되지만 이게 봤을 때는 여기 보이죠? 안쪽에 있는 견갑하근 그래서 테라피 하는 거 제가 알려주죠. 얘 골두가 이쪽으로 안으로 자기 골두 만져보면 느낌이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는 건 얘가 견갑하근이 다 잡아 당겨서 완전 늘어난 채로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얘를 집어넣으려면 이 안쪽에서 얘가 수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집어넣고 이렇게 테라피 하는 거 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얘가 컨디션이 좀 자극을 받으면 움직일 때 한 개라도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일 확률 동결 상태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봤을 때는 얘는 또 다 지워져 있네. 쟤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다. 돈은 냈지만 내 맘대로. 이거 할 때도 광배가 움직여야 돼. 광배는 그러니까 전천후야. 팔을 쓸 때 광배를 못 느낀다는 거는 진짜 다 못 쓸 확률 되게 높아요. 이때도 쓰여지고
아, 저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있나? 또 너무 많이 보여주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도 내가 매일같이 보여줄 수는 없어가지고. 뭐 기억할 사람은 기억하고 뭐 자료 필요하다면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봐요. 여기 극학은 소음근이에요. 팔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상완골도 만져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늘어나 있어요? 줄어들어, 수축해 있어요. 얘는 외회전할 때, 수축할 때 쓰는 근육이에요. 수축할 때 쓰는 근육이어가지고, 자기가 팔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보내는 거 할 때라든지 그때 쓰여지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날개뼈가 움직이는 거 보여요? 날개뼈 일로 오죠? 그랬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날개뼈가 안 움직이면서 팔을 쓴다는 거는 그냥 팔을 뽑거나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여기도 누르는 테라피 시키는 이유가 그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막 누르는 테라피 제가 시키죠. 여기가 거의 감각이 없거든.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손으로 자꾸 모르면 이렇게 하면서 아, 얘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팔 이렇게 할 때. 체선 감각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손으로 느끼는 게 훨씬 나아요. 눈을 감고 손의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팔을 돌릴 때 움찔움찔 해야 돼. 근데 움찔움찔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은 동결 상태인 거야. 아, 얘는 그냥 굳어 있구나. 날개뼈 위쪽이 굳으면 날개뼈가 팔을 들 때 상방회전, 하방회전, 날개뼈가 이렇게 전인, 후인 다 움직여야 돼요. 완전히 그 움직인다는 게 팔이 날개뼈가 들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갈비뼈에 탁 붙어서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그 위에서 움직이듯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익상견갑이 되면 더 불안정하고 어깨가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기 이제 아사나 할 때 접목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자꾸 꼭 근데 이거를 다 알려주면 다라는 뜻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 박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요. 잔소리 뒤지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 들리는 거 수련할 때 대입해보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 뭐라고 잔소리할 때 들으러 와가지고 하나 들리면은 그 주에 또 수련할 때 대입식 해보고 이렇게 하면 고유수용 감각이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세밀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오늘 들은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형근이 뭐였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가지고 몇 시예요? 그만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한 개만 더 보여줘.